법무부가 오전 10시 반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윤 총장은 직접 나오지 않고 특별 변호인들이 참석했는데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심의기일 두 차례 연기 끝에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징계위원회는 조금 전에 정회됐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 2시부터 다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요.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윤 총장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다가 결국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하고 오늘 오전 평소와 같이 대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특별한 불출석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징계 과정 절차 문제 등에 반발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 변호인이 징계위에 출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전히 감찰 기록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교부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 총장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이제 징계 혐의에 대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서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그럼 징계위는 오늘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쯤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추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직접 보시죠. 장관님, 징계의 공정성에 자꾸 거리 좀 있었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 장관은 징계위원장이지만 본인이 징계를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 대상이 돼 심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외부위원 가운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교수에게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심의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도 참석했고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1명은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이용구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는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을 거친 뒤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시작 전 증인으로 신청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등이 출석하는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그리고 유혁 법무부 감찰관 등 모두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증인이 모두 채택될 경우 신문 시간이 길어져 오늘 결론을 못 내고 추가 기회를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인데요.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그 징계를 청구하면서 6가지 혐의를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어떤 게 주요 쟁점이 될까요? 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건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윤 총장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든 문건에는 주요 재판부 판사의 출신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등 주관적인 표현, 그리고 무리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는 비공개 정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 불법 사찰이라는 추 장관 주장에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 자료라고 맞섰습니다.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쟁점은 감찰 절차의 적법성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비위 혐의를 알려주지도 않아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감찰 담당관이 상관을 배제한 채 지휘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요한 조사 없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법리검토 보고서도 왜곡해 결론을 짜맞췄다고 봤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려 했지만 윤 총장 측에서 방문조사 예정서 수령과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핵심 참고인 다수와 객관적 증거로 비위 혐의를 확인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이 모든 절차에서 배제돼야 하는데도 기일 지정 등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할 뿐 직무대리 지정 전까지 절차를 진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앞서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등 절차를 거치고 또 적법 절차를 따질 부분도 한두 개가 아니라서 심의는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해임 등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윤 총장은 즉각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법원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